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비의 여인들 제3부 간부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삼국지 촉서 이주 비자전이 있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은 간부인의 고향은 예주 폐현입니다. 유비가 서주자사 도겸을 도우러 간 적이 있지요. 이 도겸이 이제 황제에게 표를 올려서 유비를 예주자사로 이제 임명을 합니다. 이때 그 소패에 이제 주둔을 하죠. 하면서 이제 간부인을 이제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예주의 주도는 초현입니다. 초현인데 유비가 왜 예주자사인데 그 소패에 주둔했을까요? 소패란 곳은 예주와 서주의 경계 지역이고, 그 서주로 진입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할 그런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때문에 소설에서도 이제 뭡니까? 이 소패란 지역은 예주보다는 서주와 계속 연관돼서 이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유비 역시 이제 그 도겸이 거주하는 하비성 방패 역할을 해야 했죠. 그래서 소패에 주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주 영역인지 예주 영역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이 소패는. 이제 지난번에 아마 제가 서주 소패라고 한 것 같은데 예주 폐현으로 소패로 고치겠습니다. 폐현에 이제 이제 폐현 내에 또 소패라는 지역이 있죠. 근데 간부인은 정사 삼국지에 전기가 실려 있습니다. 근데 실려지면 아주 간단하죠. 고향이 이제 폐현이라는 것. 그 외에는 가족 관계라든가 이런 게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아마 출신이 아주 비천했던가 봐요. 그냥 소패에 주둔할 때 첩으로 맞아 들였고, 본처를 이럴 때마다 집안일을 간부인이 또 맡아서 했다. 그 정도만 나오죠. 근데 빼어난 미모를 가졌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이제 민간에서 이제 전해오는 이제 그런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지만 어쨌든 유비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했던 여인이 아니었나. 많은 유비의 부인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유비의 여인들 중에서 이 간부인이 가장 오랫동안 유비와 이제 같이 이제 동락을 하죠. 가장 오랜 동안 이제 유비와 같이 살았고, 또 아들까지 낳았죠. 이제 본부인이라 할까, 이제 정부인이라 할까, 정처가 따로 있었죠. 그는 이제 주로 명문가 출신입니다. 집안이 번듯한 집안에서 이제 번듯한 집안의 출신을 이제 본부인으로 삼기 때문에. 근데 이 본부인은 참 재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누구의 본부인이든지 간에 이제 부부 간에 이제 지켜야 될 예의라든가 이 법도를 반드시 준수했어야 됐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마구대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남편이 농담 같은 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조조 같은 경우에도 본처의 성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강해가지고 조조가 조조는 아주 자유분방한 사람이잖아요. 농담이라든가 이런 걸 마음대로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장난을 친다든가 이런 걸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조 같은 자유분방한 그런 성격에 참 참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주로 이 부인과 별거를 했다 그래요. 군부대에 이제 군부대 막산에 이제 주로 이제 거주하는 거죠. 거주하면서 외부 여인들을 불러다가 이제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 이래 했다 그래요. 아마 유비의 처지도 조조뿐 아니라 유비의 처지도 비슷했겠죠. 첩은 어떻습니까? 천한 출신이니까 대하기가 아주 편하죠. 그러니까 장난 걸거나 농담을 하거나 이렇게 마음대로 하죠. 근데 인간적인 어떤 희노애락을 다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맘 놓고 이제 토로로 해도 이제 탈이 없는 그런 상대였죠. 뭐 술이 취해 들어가서 뭘 할까요? 영 참 법도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도 할 수 있었던 이제 그러니까 뭘 할까요? 남자가 밖에 나가서 이제 뭔가 가득 쌓여 있던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걸 풀 수 있는 상대는 본부인보다는 처볍게 이제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뭐 그야 어쨌든 간에 이제 소패에 있었던 유비는 그 후 이제 여러 곳을 이제 돌아다니죠. 이제 서주 이제 합의성인 도겸이 죽고는 서주를 물려봤죠. 그래서 합의성에 있잖아요. 거기 있다가 소패로 갔다가 다시 나중에 이제 여포에게 쫓겨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조조가 있는 허도로 가죠. 허도로 갔다가 다시 또 뭐 조조의 곁을 떠나서 합의성으로 또 돌아옵니다. 서주로. 그 다음에는 또 조조에게 쫓겨서 어떻게 됩니까? 청주로 갑니다. 청주 원소의 맏아들 원담에게 가죠. 원담에게 갔다가 또 원소에게 가죠. 읍성으로 갑니다. 읍성으로 갔다가 또 그 다음에 원소와 이제 합작을 하기 위해서 연암으로 가죠. 예주 연암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왔다가 거기다가 또 형주 신야로 가죠. 나중에 조조 이렇게 쫓겨서 형주 신야로 갔다가 영주 신야에서 또 쫓겨서 하구로 갔다가 하구에 갔다가 다시 이제 적벽대전이 일어나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거기 남군, 그 형주 남군으로 이제 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동을 하는데 아마 간부인은 일일이 다 못 따라다녔을 거예요. 일일이 따라다닐 수가 없으니까.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죠. 숨어 있거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디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소패에는 같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서주 합의성에는 또 같이 있었을 테고, 허도에서도 상당 기간 있었으니까 거기 또 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신야에 같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는 확실히 이제 같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신야에는 이제 한 6, 7년 거주를 하죠. 6, 7년 거주를 했는데, 거기서 서기 207년 근한 12년에 유비의 이제 맏아들 아두를 낳죠. 아두를 거기서 낳습니다. 신야에서 낳습니다. 근데 이듬해 바로 이제 조조가 남하해서 형주를 치러 내려오죠. 그래서 당양 장판파에서 어떻게 됩니까? 유비의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거기서 이 간보인은 자기 아들 아두와 함께 조자룡의 도움을 받아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제 하구로 도주합니다. 하구로 도주하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적벽대전이 일어나고 이제 유비가 이제 남군 공안에 주둔을 하죠. 그때 아마 거기는 따라갔겠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공안에 이제 거주를 했는데 공안에 거주를 했거나 이제 공안에서 이제 강릉으로 이제 얼마 있다가 옮기고 그러지만은 그 사이에 아마 서기 한 209년이니까 이 적벽대전이 일어나고 이듬해입니다. 그때쯤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유비가 다시 본부인을 맞이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양 장판파에서 거기서 본처를 잃잖아요. 딸 둘하고 본처를 잃어버리잖아요. 간부인은 용하게 이제 조자룡의 도움으로 살아났지만, 그래서 이제 본부인이 없습니다. 이 본부인이 없을 때 손군이 자기 여동생을 주죠. 그러니까 손군의 여동생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때도 여전히 이제 간부인은 첩외신세였죠. 첩외신세입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 손권의 여동생 이제 본부인이 돼서 이제 형주 강릉으로 오죠. 이제 오니까 이제 간부인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두를 뺏깁니다. 왜?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이 아들 맞이죠. 첩에서 낳건 어쨌건 낳건 유비에게는 아들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금지옥엽입니다. 유비는 한 집단을 이끄는 그 리더죠. 막 군주입니다. 주군입니다. 주군이니까, 여기는 이제 본부인이 그 아들을 교육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이제 그 교육은 본부인 담당이니까요. 그럼 뭐 자기가 아무리 낳았지만은 이 첩은 그 만질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아들을.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슬픈 사건이죠. 하나의 간부인으로 볼 때는 얼마나 슬픈 사건이, 자기 아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 늘 보고 싶어도. 근데 또 한 가지 더 슬픈 이야기가 또 겹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서기 211년이 되자 유비가 익주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 형주에는 관우, 제갈량 이런 사람들을 남겨놓고 익주로 들어가죠. 익주로 들어가면 장강 삼협을 통해서 익주로 들어가죠. 그때가 211년 7월인가 8월인가 이렇습니다. 그때 이제 남편 유비가 이제 장강 삼협을 따라 서초로 들어가 버립니다. 익주가 서초이잖아요. 들어가 버리니까 유비가 서천으로 들어가자 이제 그 손부인은 그 이듬해 자기 그 강동으로 가버립니다. 그 송건이 큰 배를 보내서 데리고 가버리죠. 그 이제 다행히 이제 간부인으로서는 이제 다행이죠. 이제 3년 만에 아들을 이제 다시 안아보게 됐죠. 품에 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유비는 서쪽으로 들어가고 형주에는 관우가 남죠. 관우가 남아서 형주를 이제 다스립니다. 다스리게 되는데, 이제 간부인도 이제 그 형주 강릉에 남는데, 유비가 한창 그 서천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익주를 빼앗기 위해서 유장과 전쟁을 벌이고 이렇게 하죠. 그래 성도를 뭐 공격할 쯤인 그 시기쯤 돼 가지고 이제 간부인이 병으로 죽게 되죠. 그게 아마 대략 서기 213년에서 214년으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하는데 그 적혀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 게, 그러니까 서기 194년 봄날에 이제 그 소패에서 이제 유비와 처음 만나죠. 만나고 난 뒤에 서기 211년에 이제 영원한 이별을 합니다. 남편도 옆에 없는데, 자식도 놔두고 이제 죽게 되죠. 대략 한 유비와 산 기간은 한 17년에서 18년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 동거를 했죠. 뭐 계속 이제 18년 동안 뭡니까? 영웅에게 시집을 가놔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전쟁과 피난, 이게 연속이었죠. 쫓겨다니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파란만장한 이제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장례식은 이제 관우가 거행한 걸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이 관우가 이제 거기서 남아 있었으니까 자기 형수를, 뭐 첩이건 어찌건 자기 형수잖아요. 그 형수를, 장례식을 집행을 뭐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름조차 남아있지 않는 이 여인은 끝내 일생을 어떻습니까? 첩으로 살다 이제 첩으로 죽었습니다. 이제 그 후에 221년, 그러니까 서기 221년, 그러니까 이 간부인이 죽고 한 7년 후쯤 됩니다. 유비는 이제 승승장구해서 성공을 하죠. 사업이 성공해서 이제 그 족한 황제가 되죠. 황제 자리에 오릅니다. 하지만 유비는 청무정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이제 평생을 바친 이 여인에게 황제가 됐지만 아무런 칭호도 안 줬습니다. 아무런 칭호도 부여하지 않았죠. 영웅이란 사람들은 이래요. 참 얼굴이 뜨겁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만을 위해서 이제 미진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 이제 청말민초에 이종호라는 사람이, 중국의 이종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후흥론이라는 유명한 그 문장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후흥론, 두껍고 검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문장의 이제 핵심이 뭐냐면, 고금의 영웅이란 사람들을 다 분석을 해보니까 하나같이 얼굴 두껍고 속이 검더라, 마음이 검은 자들이더라. 이게 이제 영웅의 본질이다 이거죠. 참 뭐랄까요, 참 아주 적절한 표현이죠. 그 핵심을 찌르는 말이죠. 이게 후흥론이라 그럽니다. 영웅이라는 사람 치고, 지금 역사상 영웅이라는 사람 치고 얼굴 안 두껍고 속 안 검은 영웅들이 있습니까? 오늘날 정치가들 한번 보세요. 정말 참 말을 안 해도 무슨 설명이 필요 없죠. 유비 역시 마찬가지였죠. 유비 역시 참 얼굴 두껍고 속 검은 사람이죠. 자기를 위해서 공을 세운 장수들이나 관리들, 이런 사람들 대우는 참 후했죠. 그렇지만 평생을 자기를 위해서 희생한 이제 이 가련한 여인에게는 정말 아무런 것도 안 해주는 거죠. 너무 가혹한 처사죠.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아들 잘 낳으면은 아들로 인해서 이제 귀해지죠. 그래서 모이자귀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으로 인해서 귀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아들 덕에 이제 귀해질 수 있다는 이 말이죠. 그리고 얼굴에 철판을 깐 유비라도 이제 아들을 태자로 봉했을 때는 그 의미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제 유선을 나중에 태자로 봉하죠. 그래서 그 생모를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황사부인이라는 칭호를 내립니다. 황사부인.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면, 황제가 생각했던 부인, 황제가 생각하는 부인이다. 이제 겨우 부인 호칭을 주는 거죠. 정말 이제 아들 덕을 본 것이죠. 말하자면 나중에 유순이, 이제 자기 아들이 낳은 유순이 나중에 황제가 되죠. 유비가 죽고 난데, 그때 황제가 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황후라는 시호를 내립니다. 이제 유비한테는 못 받은 거죠.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그냥 둘 수 없잖아요. 황후라는 시호를 추정합니다. 추정하는데,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거는 사후에야 겨우 받은 영예죠. 이제 본인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는 그런 영예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제갈량이 장문에 이제 그 표문을 써서 상주문을 올려가지고 이제 황제로 봉해 달라고 이제 올려가지고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황제가 됩니다. 정식 명칭은 소열황후입니다. 소열황후. 그러니까 유비가 죽고 난 뒤에 받은 시호가 소열황제죠. 소열황제. 그러니까 밝을 소자에 매울 열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비가 소열이란 시호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소열 황제라고, 이제 황후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붙였죠. 보통 감황후라 그러죠. 보통 이제 부르기는 감황후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형주 강릉에 이제 죽었으니까 형주 강릉에 묻히죠. 이제 형주 강릉에 묻혀있던 이 시신을 나중에 또 황사 부인으로 추정되었을 때 이제 아마 제갈량이 이 상조문을 올려가지고 성도로 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겠죠. 성도로 이장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제
유비도 이제 동의 안 할 수 없었겠죠. 근데 이제 운구가 도착하기도 전에 그 유비도 죽죠. 왜냐하면 백제성에서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황제가 된 이듬해에 동호와 전쟁을 벌여서 이릉대전을 벌여서 참패를 당하고 거기서 부끄러운 나머지 그 성도로 돌아오지 못하고 백제성에 남아서 괴로워하다가 이제 병을 얻었죠. 그래서 죽게 됩니다. 그건 이제 유비의 이제 그 시신도 이제 백제성에서 성도로 운구를 해야 되고, 이제 이미 유비가 죽기 전에 그 이제 이장을 하기 위해서 그 출발을 했던 강릉에서 이제 성도로 출발했던 이 부인하고 이제 그 거리가 멀다 보니까 강릉에서 성도까지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 이제 서로 이제 막 비슷한 시기에 아마 왔는가 봐요. 그래서 이 합장을 합니다. 해령에 그 무후사, 요즘도 이제 성도 무후사에 가면은 그 성도 무후사 안에 해령이라고 있습니다. 해령에 그 유비와 간부인을 합장을 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유비의 여인들은 더 남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그 손군의 여동생 손부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